자, 크로포드 케이스죠. 유명한 이제 이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수프림 코트의 연방 그죠? 대법원이죠. 여기서 본 마이클 크로포드라는 사람이 누구를 이제 찔렀어요. 소위 이제 자신의 그 부인을 이제 한마디로 강간하려는 소위 남자를 칼로 하여튼 찔렀어요. 여기서 뭘까요? 이 재판에서 검찰 측에서는 뭘까요? 주리한테 배심 재판이니까 여기서 보면 실비아의 특히 이제 탭 레코드 스테이트먼트를 경찰한테 이제 들려줬죠. 그죠? 이게 여기서 뭘까요? 찔리고 나서 이제 수시간 후에 한 거고, 워싱턴 스프링 코트에서는 소위 이런 유죄를 확정한 거죠. 특히 실비오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믿을만하다라고 결정한 후에 페티션을 우리가 유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찔린 사람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남자라고 했는데 여긴 또 뭐예요? 이게 페티셔너인 남편이 그죠? 남편이 지금은 유죄로 지금 선고받는 거네요. 여기서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이 절차가 사실상 6조에 해당되느냐라는 거죠. 수정업체 6조에. 자, 모든 형사 소추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그죠? 피의자는 어떤 권리죠. 소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증인이 무조건 얘기했다고 다 받아주면 안 되죠. 증인의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임피치먼트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정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페티셔너를 우리가 사실상 폭행과 소위 살인 미수로서 기소된 사건에서 이 재판에서 자신의 항변을 주장한 거죠. 실비아가 증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marital privilege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부부 사이에는 우리가 증언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증언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커먼러 입장이 그렇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이러한 프리빌리지는 소위 배우자의 법정 밖의 진술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특히 이러한 전문 증거 예외 원칙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법정 밖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법원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측에서는 실비아가 했던 그 소위 그 녹음 테이프의 진술 내용들을 이제 증거로서 이제 제출했어요. 증거로서 소위 칼로 찔린 것은 정당한 방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또 총으로 쏘려고 하든지 칼로 찔리게 하든지 거기에 비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셀프 디펜스죠. 실비아가 이제 사실상 인정한 거죠. 페티셔너 하여금 아파트죠. 자신의 아파트에 오도록 해서 사실상 이런 폭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피난 인트레스트에 불구하고 진술 내용에 대한 예외사항을 발동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자기가 얘기한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형사소추 당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까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그 워싱턴의 이러한 그 법정의 그 이런 다툼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시어랄이 소위 그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죠. 이게 이제 서시어랄이가 이제 연방 대법원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서시어랄이. 여기서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뭘까요? 실비아의 진술 내용 자체가 특히 검찰에 사용된 실비아의 진술 내용 자체가
수정법 제6조 이한 컴프런테이션 클로즈의 이 조항에 위반됐느냐는 사실을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우리가 판단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수정법 제6조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위치라든지 그 의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자, 주요 악이 뭐냐? 컴플레인트 클로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악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사 절차의 민사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고, 특히 소위 피의자이죠. 피의자에 대한 증거로서 어떻게 보면 단독적인 어떤 조사 내용의 사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사용이다. 여기서 엑스파르테 엑사미네이션은 바로 어떤 거죠? 오직 실비아의 레코딩 스테이트먼트만 보고하는 거니까 검찰하고 두 사람의 관계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사이에서 우리가 그 내용이 진실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Sixth Amendment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항변권이죠. 수용법 제6조의 항변권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내용이고, 특히 이 증인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증인이죠. 피해자인 증인.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남편이죠. 남편에 대한 어큐스된 거니까 남편에 대한 증인이 부인이죠. 부인에 적용된다. 다시 얘기하면, 자, 이게 증언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죠, 뭔가 좀 엄숙한 그런 확인이나 선서 내용이죠. 그죠? 어떤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해자라는 것은 소위 그 정부 검찰에 이러한 공식적인 진술을 하는 그런 어큐저니까, 가해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언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 여기서 먼저 person이죠. To make a casual remark. 또 아는 사람한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헌법상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confrontation clause라는 게 일반 커먼에 의한 권리로서 사실상 특별한 형태의 법정박의 진술 내용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어떤 우려사항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자, 이 진술 내용이라는 게 뭐냐, 핵심이. 그 형성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기서는 ex parte in court testimony나 functional equivalent. 아무래도 일방적인, 그죠? 일방적인 법원에서의 증언 혹은 유사한 내용들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진실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용으로서 소위 custodial examination, 예를 들어서 custodial examination은 경찰이 어떤 사람을 체포해서 사실상 가둬놓고 신문하는 거죠. 신문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뭘까요? 전혀 경찰과 피의자 사이에 일방적인 교통이죠. 소통 내용이죠. 엑스파르테이죠. 소통 내용이다. 또 사실상 피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그죠?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증언 내용들이고, 또 사실상 공판 전에 유사한 증언들 일반적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기소가 예상되는,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그 형식적인죠. formalized testimonial material이니까 이런 공식적인 형식적인 어떤 진술 내용이 포함되는 법정 밖의 진술 내용들, 예를 들어서 진술 내용, 진술서, 그 다음에 사실상의 법정 공식적인 이건 진술서죠. deposition은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법원 서기가 혹은 변호사들이 같이 노동해서
녹취를 뜨는 deposition. 그 다음에 prior testimony, confession, 자백. 그 다음에 또 사실상 객관적인 그런 증인이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나중에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떤 진술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핵심 핵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하여튼 이러한 그 정확한 내용이죠. 진술 내용의 어떤 범위에 대해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들은 어느 정의에 의해서는 뭘까요? 어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예를 들어서 프리미니 히어링 쪽에서 사실상 엑스파르테 테스티마니로서 인정될 수 있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엑스파르테 테스티마니는 여기서 피고와 원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고와 검찰과의 일방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비아라는 사람이 탭 레코딩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이 실비아라는 사람이 지금 피해자라고 보고 검찰에서 이 증거를 따서 우리가 이 사람을 기소하고 결국은 증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법원에서 대법원에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신문 과정에서의 경찰에 의한 그런 진술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협의의 기준으로 볼 땐 진술이라, 그죠? 진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진술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진술 내용은 뭘까요? 선서된 우리가 증언이 아니고, 선서라는 건 법정에서 우리가 법관이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선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서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처분성이 없는 거죠. 처분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신문자들은 경찰이고, 일반적으로 평화를 위한 우리가 매지스트레이트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변하기 위한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판사들보다는 경찰과 일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런 경우는 결국 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법에 의한 어떤 조사를 행하는 평화의 판사들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해한